동산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적네? 웬일 인연이네? 쟤네도 드디어 각성했나? 드디어 다른 학교 따라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니네 학교? 어? 그러면은 2학년 때 하는 거 미적분 1이 아니라 대수로 빨리 바꾸라 그래. 어? 내가 얘기했지. 니네 학교 지금 2학년 1학기 때 혼자 미적분 1 나가가지고 지금 얘네랑 분리되게 생겼다니까? 인천에 미적분 1부터 나가는 학교가 니네밖에 없어요. 니네밖에. 왜 그러는 거야, 학교가? 그리고 너네 5월달에 선택 과목 선택하지? 아마도 좀 몰라요. 5월달에 할 거예요. 수강 신청할 거야, 2학년 거. 그거 5월부터 해가지고 한 3차에 거쳐서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나 미적분 2 하겠다 손들어. 뭐뭐 있는데요? 뭐뭐 있는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2, 3학년 거를 하는데 보통 2, 3학년은 한 번에 고르는 경우가 있고 2학년 거 따로 3학년 거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각색으로 많아요. 근데 대부분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하는데 2학년에서 그러면은 주된 포인트는 기하야. 기하요? 벡터요. 되게 그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탈모유발하는 시끄러. 너네 지금 이거까지 배웠지? 좌표평면까지. 좌표평면까지 배웠지? 지금까지? 함수가 이거잖아요 다. 지금까지 이거 배웠지?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얀 문직구를 하는 거야? 3차원으로 확장해가지고 좌표 공간을 배워요. 이게 기하야. 기하는 이걸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배워요. 공간을 배우는 게 기하. 미적분 2는 너네가 만약 공대 과학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미적분 2. 미적분 2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미적분 2는 그걸 하기 위해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직 꿈이 없는지. 꿈이 없으면은요 문과보다는 이과를 가세요. 네, 저는 이과 쪽은 맞아요. 근데 꿈을 못 잡겠어요. 그럼 일단 미적분 2 한 명 확정. 미적분 2 일단 한 명 확정. 근데 얘도 과학 쪽이에요. 경민아 과학이야? 과학이야? 너 천문학이야? 얘 그쪽으로 일단 깨졌다고. 깼대. 아니 니는. 야 진서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얘도 이과 쪽이래 선생님. 너도 이과. 여기 응. 이과예요. 야 우리 반 뭐 이과밖에 없어? 이과로 가면 망할 거. 아니야. 문과로 가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나봐. 나 문과예요. 네? 네? 나 문과야? 뭔과에 됐어 선생님? 나 문과야? 네? 나 고등학교 문과 나왔는데? 네? 나 이과 아니야. 아, 나 중학교 때 듣긴 들었는데 순간. 그래 나 문과라니까. 나 무슨 나 문과야. 문과를. 나는 내 19살 때까지 선생님이 꿈인 건 맞았거든요. 나는 수학으로 먹고 살 줄 몰랐고요. 나는 역사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아, 맞다. 난 원래 역사 선생님이 꿈이었거든. 우리 수학이랑 국어가 붙었잖아 시험에. 응. 니네 한국 사이즈랑 공통 수학이랑 붙어있더만. 저희 조선이요. 나는 역사 선생님이 원래 꿈이었거든. 그래서 역사 사회 선생님이 원래 꿈이었는데 그 역사 사회로 밥을 못 벌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수학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나 원래 꿈은 역사였어요. 자 봅시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분한테 더 이상 드리는 추가적인 프린트는 목요일날 하나가 더 끝일 겁니다. 목요일날 하나 더 주고 끝낼 거야. 목요일날 뭐 줄 거냐면 교과서. 마지막 단원이죠. 교과서 마지막 단원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 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뭐 할 거냐. 오자마자 시험 봐요. 정규 때 파이널 모의고사 합시고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전범위로 해가지고 계속 볼 거고요. 시험 범위 전범위로 계속 볼 거고 모의고사는 5회분 준비돼 있어요. 5회분 준비돼 있으니까 그 5회분에 맞춰서 풀 거야. 풀고 답 맞추고 틀린 거 고치고 풀고 답 맞추고 틀린 거 고치고 숙제는 안 된 거 다 마무리 해오는 거랑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밀린 것들 다 마무리 하시는 거랑 알겠지? 거기에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 조금씩 드릴 겁니다. 필요한 문제들만. 알겠죠? 이거는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모의고사 드리는 것 중에서.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맞추든 틀리든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됐니? 그것들을 드릴 겁니다. 취합해서. 그거 변형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풀고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깨지세요. 지금까지 많이 깨졌을 거잖아요. 그치? 이제 많이 깨졌으면 깨진 걸 이제 여러분들 걸로 복구하세요.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수학은.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네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건 없을 거야. 거의. 시험 보는 거 말고 그 시험에 대한 변형 문제 필요한 것들만 주는 거 빼면은. 그럼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나는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계속 질문을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안 해오면 수업 시간에 계속 문제만 풀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큼 제일 활용 못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애들은 항상 내가 옆에서 보면 답답은 한데요. 점수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꼭 그러더라고. 수업 시간에만 채우고 집 가서 자기 걸로 만들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가 연결이 안 되죠. 왜? 모르는 건 평생 모르니까. 됐니? 그래서 모르는 걸 평생 모르니까 그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로써 끝납니다. 시험 범위가 다. 오늘로 시험 범위가 다 끝납니다. 그럼 오늘로 시험 범위가 끝나기 때문에 나는 2번 돌려줬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면 2번이 아니야. 3번 돌려줬지. 그치? 난 너네한테 3번을 돌려줬어요. 지금 정확하게 시험 범위까지. 3번을 돌려드렸는데 그 3번 정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해. 하는 게 꼭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어떤 문제든 상관없으니까 꼭 질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그 과정만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야.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2주 아니지. 2주에서 더 하지. 목요일도 있잖아 당장. 목요일 토요일도 있는데. 그치? 목요일 토요일도 있는데. 더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주간 테스트는 계속 볼 거야. 이번 주 토요일도 보고 다음 주 토요일도 볼 건데 이번 주 토요일은요. 5강까지의 범위만 보겠습니다. 6강은 안 보고 5강까지만 볼 거고요. 미리 얘기할게. 5강까지만 볼 거고 문제 난이도는 이번 주까지가 어려울 겁니다. 이번 주까지가 좀 난이도가 높을 거야. 지금까지의 주간 테스트는 난이도가 좀 높았죠. 전반적으로. 소수 몇 개 빼고는. 그치? 이번 주까지만 난이도가 높을 거고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건 딱 시험 범위 전범위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맞추겠습니다.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결국 뭐야? 학교 시험 범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58쪽에 여기 있는 1번 얘네 둘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얘네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보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요 2차 방정식에 우리는 실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어떤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함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함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함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결국 뭐랑 뭐 사이에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얘들을 함수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것이랑 같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다. 기억이 안 나? 그때 여기에서 함수를 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얘는 결국 저기 있는 곡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결국 저기 있는 제 y는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y는 제로. 이걸 우리는 x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x축. 얘네들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것이랑 같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곡선과 여기 있는 요 직선. 얘네들 사이에 결국 뭐를 구하는 것이랑 같다. 요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교점 구하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곡선과 저기 있는 저 직선 얘네들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점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좌표만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 교점의 누구 값만 찾아주면 되냐면 그 중에서 실근이라는 건 여기 있는 문자 x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문자 교점의 누구 값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x의 값과 같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우리는 x값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걸 판별식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결국 얘네들의 함수 입장에서 봐봐.
그럼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예각에서 y는 예각에서 여기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y는 제로라고 주어져 있는 x축이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 사이에 뭐를 찾아준 거랑 같냐면은요. 그때 그 x축과 저기 있는 곡선 얘네들 사이에 결국 뭐를 구하는 거랑 같냐면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그 교점의 개수가 그때 실제 그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곡선과 직선, 여기선 x축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x축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과 여기 있는 검은색이 만나고 있는 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과 검은색이 무조건 만나고 있는 점들이 생길 건데 여기 있는 얘네 둘. 얘네 둘이 지금부터 뭐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쟤네 둘이 현재 근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근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다 현재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개념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빈칸을 채우면서 여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일반적인 직선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봐줄 건 저기 있는 제 2차 방정식 저기 있는 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결국 저기 있는 제 직선 mx 더하기 n이 있거든요. 그때 쟤네들 사이에 뭐를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실근 구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실근을 구해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 곡선과 직선이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뭐를 구해주는 거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다? 교점을 구하는 거다. 그때 그 교점에서의 누구 좌표만 찾아주면 된다. 근이니까 x좌표만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요 곡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또 다른 직선 y는 얘가 그래서 mx 더하기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결국 뭐를 찾는 거냐면 교점을 찾는 거랑 같다. 근데 그 교점에 누구 좌표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x, y 둘 중에 누구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치, 교점에 x 좌표만 찾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 교점의 x 좌표 얘네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것 즉 우리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기본 원리랑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기본 원리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교점을 구한다. 다시 한 뭐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똑같은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야? 얘네들이 일단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린 쟤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여기 있는 얘 mx 더하기 n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의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2차 방정식 즉 우린 여기 있는 제 ax제곱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게 되면 b-m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여기 있는 c-n이 있거든요. 그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때 여기는 요 빨간색의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요 2차 방정식에 뭐의 개수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점의 개수이기도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 새로운 거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점의 개수인 거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그래서 무슨 식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되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들 판별식 이용해서 구한 거야.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자체가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첫 번째 질문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교점 2개죠. 그럼 교점 2개의 또 다른 말은 실근도 몇 개란 소리이기 때문에 2개. 그럼 실근이 2개다. 그거를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같다야 크다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치. 크다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크다야. 같다 아니야. 같다는. 알겠지? 같다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됐지? 같다는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두 점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의 또 다른 표현은 접한다죠. 접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의 또 다른 표현은 접한답니다. 접한다. 그럼 여기는 얘 접한다로 봤을 때, 자, 그럼 접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치.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럼 안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안 만난다,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실근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안 하니까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렇지. 작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인일력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죠. 인일력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빈출 1, 빈출 2, 빈출 3, 빈출 3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 딱 요 정도 선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데 사실 빈출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는가? 즉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는가? 거기까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좀 보고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거긴 해요. 적어놔. 이거 되게 많이 쓸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그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는 2차 함수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네들은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2차 함수만의 특별한 성질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2차 함수의 결국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그 그래프 자체로도 얘는 대칭을 이루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쟤는 무조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까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 봐.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많이 볼 거니까 그럼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가 생길 거냐면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여기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있는 2차 함수는 무조건 얘네들은요 현재 축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여기서 무조건 축이 생겨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자체만으로도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서는 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럼 여기 있는 축을 그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꼭지점을 찾아.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지. 중학교 때는 이걸 그냥 이렇게 찾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사실 좀 이런 것만 좀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얘가 가리키는 바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바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점 그걸 인정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야 지각생 왜 늦었냐? 지각생? 응? 뭐라고? 잠들었다고? 아주 그냥 날이 따뜻하지 요즘? 응? 날이 따뜻하지? 응? 왜? 빨리 갔다 와. 지우야 더우면 얘기해. 저기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아니요. 제가 싫어요. 어? 제가 안 돼요. 아니야 지우가 졸리면 틀어줘야지 아니, 어떻게. 제가 안 돼요. 뭘 네가 안 돼요야. 제가 안 돼요. 지우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 제가 안 돼요. 적어. 안 돼요. 적어. 없는 뭘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에어컨.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에어컨.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중학교 때는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 축을 찾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고등학교는 저게 아니야. 고등학교는 좀 다른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세요. 그럼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요 축은 사실은 뭐냐?
이게 요렇게 기억하시면 이 축 자체가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얘네들이 현재 완전히 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거야? 포개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지? 완벽하게 똑같이 포개어집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포개어집니다를 얘기한다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요렇게 같은 y값을 갖는 애들이 있을 건데 그 같은 y값을 갖는 애들에 한해서 여기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간격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간격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왼쪽에서도 똑같은 간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서 똑같은 그 간격이 됐을 때 얘네들이 현재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현재 같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이게 바로 좌우 대칭 관계야. 그러니까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완벽하게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 대칭축이 결국 꼭지점에 누구 좌표랑 같다라는 거야? 축방이니까 이게 결국 꼭지점에 누구 좌표랑 같다라는 것이래. 그러니까 얘가 결국 꼭지점에 누구 좌표랑 같다? 그치. 얘가 꼭지점에 x좌표랑 같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저기 있는 쟤부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를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봐봐. 그럼 얘가 현재 이차함수 y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현재 x축과 결국 우리는 두 점 A랑 B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리죠.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잉.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돼 있었고 여기 얘 그냥 x축이니까 그럼 여기에 그냥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 그럼 여기 x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x축이라는 요 직선과 여기 있는 곡선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 두 개가 있지. 그때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 두 개 이거를 나는 각각 뭐랑 뭐로 잡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랑 뭐라고 잡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래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써.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가 각각 A랑 B예요 라는 거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는 결국 같은 Y값을 갖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X축이라는 건 얘가 현재 Y는 제로라는 하나의 Y값이니까 얘가 같은 Y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여기는 얘 꼭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결론적으로 같다는 거니 다르다라는 거니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왔네. 결국 뭐야?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제 y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9x 그럼 얘 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니까 그럼 2분의 9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더하기 4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81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81이 있었고 거기에 누구를 더해주면 되냐면 a 더해주면 되는 어쨌든 저 꼭지점에 x좌표를 찾아줍니다. 왜? 이게 바로 축방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우리는 2분의 9의 제곱에 결국 우리는 더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되냐면 81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아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축의 방정식은요. 결국 여기 있는 축방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바로 대칭축이죠. 그럼 여기는 대칭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꼭지점에 누구 좌표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x좌표랑 똑같으니까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얼마가 되는 그 순간에 찾으라는 거야.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완전 제곱식이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아준다. 그치? 얘가 제로 즉 얘가 0 되는 순간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린 여기는 x-얘 2분의 9가 0 되는 순간에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 나오네. 그래서 x는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가 몇 분의 몇? x는 몇 분의 몇?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니까 x는 몇 분의 몇?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9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9.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좌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면 여기는 얘 2분의 9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좌우의 길이가 현재 아예 같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고맙게도 뭐를 알려줬냐면 여기 전체를 알려줬고 여기 전체의 길이가 현재 얼마래요? 5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절반의 길이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이거는 5에 얼마만큼만 가져갈 거니까
2분의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몇 분의 몇 만큼만 가져갈 거냐면 2분의 5만큼만 가져가겠지. 즉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현재 2분의 5인데 그럼 여기 있는 B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왜? 축방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어떤 2분의 9를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만큼 더한 게 B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2분의 5만큼 더해준 게 B예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B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칭성은 많이 쓰여요.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 어려운 문제 풀 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좌표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좌표는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저기 있는 중심이었던 2분의 9에서 우린 저기 이동한 정도였던 2분의 5만큼을 더가 거기까지 간 거 컴마 제로가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얘 나왔네. 얘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저기 있는 B 좌표가 몇 컴마 몇? B 좌표 나왔잖아.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러니까 B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러니까 B 좌표는 그치? 7,0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현재 잘 봐. 7,0 이게 현재 B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뭐 했어? 결국 여기 있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축을 확인을 했고 그 축을 확인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 했어? 좌표 하나 찾았죠. 그럼 내가 좌표 왜 찾았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좌표 왜 찾았게? 좌표를 찾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걸 찾은 이유가. 그럼 왜 찾았냐고 내가. 이거 왜 찾았게? 아니요. 이걸 찾아야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다가 식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상수A가 나오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수A를 찾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좌표가 필요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잡아준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저기 있는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제로를 x 대신에 7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는 49에서 결국 우리는 63을 빼고 거기에 우리는 a를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나왔네요. 그러니까 a는 결국 우리는 63에서 49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얘들 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치 1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4다. 그래서 우리 상수 a는 14.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기는 한데 풀어보다 보면은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잡아주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봐. 여기 있는 요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1-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2번, 3번 세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1-1번부터 3개 풀어보세요.
뭐 살이 들릴 수도 있지 사람이. 너 가름이 뭐 네 컨디션 안 좋아? 쟤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오케이. 저기 뒤에 노트북 안 훔쳐가게 잘 관려가지고. 아깝다. 저 갤럭시 북이면은 내가 야무지게 이거 노트북 바꾸려고 했는데. 너네 만약에 갤럭시 북 여기다 놓고 가지. 그럼 어느 순간 이 노트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제일 꾸진 거야 이거. 이게 제일 꾸진 노트북이라서 언제 바꿀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딴 건 다 바꿨어. 다른 건 다 바꿨는데 아직까지 얘만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 말은 곧 너네가 갤럭시북을 놓고 가는 그 순간 내 거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갤럭시북 학교에서 요즘 다 갤럭시북 준다며. 나한테 기부할 생각 없어요? 기부. 그렇다면 저희가 그 돈을 학교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 내가 내줄게. 한 20%만. 20%만 내줄게. 내가 딱 20% 내줄게. 80%는 니들이 부담하시고요. 왜 가름이 기부할 생각 있어? 어차피 니네 거 받고 싶지도 않아요. 니네 거 그거잖아. 니네 거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다 제한된다며. 아니. 인터넷 제한된다며. 니네 막 접속 못해요. 그 교육청 보안 시스템은 깔려 있어서 사이트도 제한된 데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교육청 랜선 쓸걸요? 교육청 랜선을 사용해가지고 그럴걸? 그게 좀 그래. 그래서 어차피 니네 거 주면 기꺼이 받고 포맷을 시키면 되겠지만 그 전까진 받을 생각이 없어요. 학교가 참 돈이 많아요. 니네 거 알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왜? 니네 2학년 때 제주도 갈 때요. 최소 제주도인데 단돈 5만 원에 제주도로 갔다 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너네 수학여행 간다고 45만 원씩 1인당 지원해 줘요.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 줘요. 쟤네는 거기에 좀 몇십만 원 더 붙여가지고 일본 가는 거잖아. 쟤네는 그래서 몇십만 원 더 붙여서 일본 가는 거잖아. 쟤네는 그러니까 일본을 100만 원대도 아니야. 30만 원만 내고 갔다 오는 거야 일본을. 일본은 단돈 30만 원 내고 갔다 와요. 그것도 3박 4일로. 호텔도 되게 좋은 데 쓴대. 왜? 야 니네 제주도 호텔도 좋은 데 쓴대. 그런 의미에서 너네 만약에 2학년 때에 여기 2학년 때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수학여행 간다. 수학여행 가가지고 제주도를 가서 한 3박 4일 못 온다. 그럼 나한테 연돈을 사오면은요 소원 하나 들어줍니다. 돈가스. 연돈 돈가스. 그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와 있는 거. 돈가스를 사오세요. 그 돈가스 사장님을 데려오면은 차를 사줄게요. 돈가스 사장님을 데려오면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돈가스 사장님을 데려오면 차를 사드리죠. 현실 불가능하지? 현실 불가능한 조건들을 걸고 있어요. 다시는 뭐냐면 근데 그거 알지? 지금 2학년들은 다 가잖아요. 지금 연돈 사장님 데려오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화이팅 없어서. 자, 질문할 거 없나요? 3개 중에?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빈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이차함수가 무슨 축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봐봐. 자, 빈출 2번 들어갈게요. 이차함수가 현재 무슨 축과 만나야 돼? 지금 보니까 이차함수가 무슨 축과 만나야 돼? X축과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던 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시 하면 X축과 만났다. 다시 하면 교점이 있다 아니면 교점이 없다. 그치? 여기 밑줄 X축과 만나도록 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아싸 얘네들의 교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의 교점이 발생했다. 다시 하면 얘네들의 실근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치? 실근 존재했다.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은 X축이면은 Y는 제로지.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와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치.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근이 몇 개 아니면 몇 개? 그치.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말이 실근이 1개 아니면은 2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그럼 실근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무슨 식이라고요? 그게 바로 판별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1차의 계수가 짝수였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을 절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 거기에 2차 상수 곱한 거 A를 그냥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나오게 되면 얘가 결국 9-A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9-A가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돼.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치 한 개여도 되는 거니까 0이랑 같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A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범위 구하라 그랬지? 저게 답이지 뭐.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다음 빈줄 3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줄 3번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줄 3번도 똑같습니다. 빈줄 3번까지 한 번에 싹 하고 인일로우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인일로우 때문에. 알았지? 너는 목요일날 해야 돼. 야, 너 진서, 너 목요일날 여기 남은 거 2개 해야 돼. 이거 2개 남았어, 2개. 이거 2개 해야 돼, 너. 알겠지, 진서야? 넌 해야 돼. 야, 인일로우. 지우. 너도 뭐야? 너 졸았어 지금까지? 왜 갑자기 목이 갔어? 왜냐고? 너도 시험 범위 축소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야 못 들었다. 야 너네 최대 최소까지야 아니면 여기까지야? 봐봐 최대 최소까지래잖아. 부담님이 오늘 얘기하셨어요. 오늘 7교시 때 급하게 바꿨대요. 니네 반에 있는 애가 나한테 그 사진만 보내주고 시험 범위 나왔어요 하고 끝냈는데? 아니에요. 저희 오늘 쌤이 2차 그거 최대 최소 뺀다 하셨어요.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사실 잤니? 불화 같은데? 야 잠깐 기다려봐. 나 다른 학원 인일여고들 확인하고 온다 내가 진짜. 진짜네. 야 내가 지금 1학년 인일여고만 7명을 가르쳐요. 이 인일여고들 확인하고 온다 내가 지금. 아니 인일여고들 지금 이거 시험법이 이거 사진 하나만 줬다니까 사진 하나만. 그리고 따로 얘기하셨어요. 그 수학쌤이 저희한테. 불안한데 인일여고들. 왠지 오늘 끝까지 다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잠깐 기다려봐. 인일여고들 어딨어. 잠깐 기다려봐. 니네 말, 팩트 확인됐어요. 팩트 확인됐어. 다른 반에 있는 애도 들었대. 다른 반도 들었대. 부담님이 직접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7교시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반도 확인했대. 다른 반에서 확인했어요. 진서야. 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여기 3번까지만 나오고 끝날 거야. 알겠죠? 이게 인일여고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인일여고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진서, 너는 목요일날 오자마자 얘네들은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 앞에 문제를 좀 풀 거야. 너네는 앞에 시간에 문제를 푸는 동안 진서 너는 여기 최대 최소를 20분 동안 하고 끝낼 거야. 알겠지? 여기는 화학과 끝낼 거야. 빠르게 끝낼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1번은 다 같이 봐야 돼요. 야, 인일여고 체크해놔. 고난도 문제에서 1번은 너네 시험 범위예요. 1번은 너네 시험 범위가 맞아. 고난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값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1번은 너네 게 맞아. 너네 1번은 같이 봐야 돼. 2번은 같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주고 인일여고는 문제 풀 시간을 쭉 드릴 겁니다. 목요일부터. 그럼 목요일날 진서도 끝낼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야 인일여고들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 인일여고는 오늘 시험 범위가 다 끝나잖아. 왜 놀래? 시험 범위 다 끝났어요. 여기 65쪽 펴봐. 진서 너는 해당사가 없고 넌 다 해야 돼.
인일로고도 빼야 되는 문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일로고도 빼야 되는 문제를 알려드리죠. 65쪽은 다 풀어. 알겠지? 뒤로 넘겨. 66쪽에 8번부터 13번까지를 쫙 빼세요.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입니다. 8번부터 13번까지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8번부터 13번까지 쫙 빼세요. 왜? 왜? 야, 정확하게 반반 넣어놨어. 그래서 그래. 정확하게 반반 넣어놔서 그래요. 아, 니네 기말고사 때 죽었다. 인일려고. 야, 인일려고. 니네 기말고사 때 죽었다. 진사야. 야, 그리고 인일려고 여기 최대 최소 부분은요, 딱 한 번 하잖아요. 어차피 30분 정도밖에 안 할 텐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텐데, 그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린 6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 날 보고합시다. 보강합시다. 대통령 선거인 날 보강합시다. 왜? 야, 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또 들으라고 하면 뭐 하잖아. 이미 시험 본 애가 들으라고 하면 뭐 하잖아. 들으라 해요. 왜 그래, 쟤한테. 그치? 그치, 진서야? 봐봐, 저런다니까. 저런다니까. 6월 3일 날 합시다. 알겠지? 6월 3일 날 합시다. 오케이? 넌 안 나와도 돼, 그날. 너는 그날 안 나와도 돼. 참고로 6월 3일 날 학원 쉴지 안 쉴지 몰라요. 내 생각에 안 쉴 것 같긴 한. 안 쉴 수도 있겠다. 안 쉬면 아침에 불러서 해야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일여고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어쨌든 야, 마지막 문제다. 결국 마지막 문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빈출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출 3번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죽을라 그래.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나 이거 너네 목요일날 줘야 되는 교과서 문제도 수정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아니야, 그냥 주고 빼라 할게. 그냥 빼 할게. 몇 번부터 몇 번 빼 이렇게. 뭘 그렇게 째려봐. 종이 아깝잖아, 종이.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종이가 얼마나 아깝겠어. 그치? 그리고 클릭하기도 귀찮아요. 뭐 클릭할 게 너무 많아. 야, 니네 교과서는 뭘 그렇게 페이지가 많아, 이씨.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네 교과서 몰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어제 니네 넷이 다 같은 교과서인데 이씨 왜 이렇게 교과서에 페이지가 많아? 짜증나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표지를 보면 참 감성적이라서 좋긴 좋던데 교과서가. 근데 뭐냐? 표지만 감성적이고 안에 내용은 별로예요. 그치, 지우야? 응. 야, 저기 약간 애도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좀 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야, 내가 나와지니까 왜 너가 나오겠지? 야, 카르미, 네가 나한테 옮겼지? 얘인 거 같은데? 나 저번 주 목요일날 감기 걸렸었는데? 얘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인 거 같은데? 야, 나 목요일날 또 이제 목소리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자,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저거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잘 봐. X축이 아니면 완벽하게 또 다른 직선이야. X축이야 또 다른 직선이야. 넌 얘기하지 마. X축이야 또 다른 직선이야. 아니야, 여기 잘 봐봐. 문제 읽어봐.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니 아니면 완벽하게 X축이라고 주어졌니? 그치, 얘는 완벽하게 또 다른 직선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또 다른 직선, 얘네들이 만난다 안 만난다? 밑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거 결국 얘네들에 대한 교점이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한다는 소리. 그럼 여기 밑에 교점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교점이 존재한다의 또 다른 말은 실근이 있다 아니면 실근이 없다? 실근이 있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점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x 더하기 2k가 완벽하게 같습니다라는 그 순간에 확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을 밑줄 그어놓은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2차 방정식 자체가 그럼 어떻게 풀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한쪽으로 다 몰면 되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5x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k 얘가 그래서 0이라는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 다시 한 번 더 함수로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새로운 2차 함수니까 얘가 그래서 y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2차 함수니까 여기도 y는 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요 곡선과 이번에 y는 제로지. 그러니까 y는 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바로 무슨 축? y는 제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축이야? y축, x축 둘 중에 뭐야? 그치 x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x축 얘네들 사이의 관계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얘네들의 실근이 존재한다. 즉 다시 하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여기는 1차 계수가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의 4배 그러니까 더하기 4k를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게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 크다야 아니면 크거나 같다야. 실근이 존재한다니까. 크거나 같다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라는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은 finish.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거기서 우리는 4k를 더해준 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4k가 결국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서 k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그치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답이겠지 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최소값 찾아라 최대값 찾아라 이 정도까지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대값 찾아라 최소값 찾아라 이 정도까지만 물어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풀면 이 정도에서는 80점은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80점 나올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체크는 해놔. 그래서 지금 여기 3-3번까지인데 지금부터 교재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풉니다. 알겠지? 최대 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싹 다 지금부터 풉니다. 교재 안 된 것도 다 마무리 지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교재 안 된 것도 다 마무리 지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금부터 교재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지금부터 푸세요.